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오늘은 마음 공부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혹시 마음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쵸. 마음 공부하니까 좀 생소롭죠. 그리고 왠지 이렇게 불교에 입문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건데,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된 배경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퇴임하고 나서 이제 코칭 비즈니스를 바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대 경영대학원에서 다시 이제 코칭과 리더십 과정 MBA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현직 리더들 대상으로 코칭을 굉장히 그러니까 활발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과연 내가 가서 코칭을 하고 있는데 코칭 받는 고객, 그러니까 기업의 임원들은 이 코칭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자문을 하게 됐는데 저의 답은 노였어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좌뇌 중심적으로, 그리고 이제 조직에서의 그런 어떤 습성이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 중심적으로 코칭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고객 입장에 있는 임원들이 정말 현실이 굉장히 힘들고, 또 막 이 실적에 막 이렇게 압박을 받고, 또 리더십의 챌린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코치까지 가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요? 뭐 성과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성원 육성을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고통일 거다. 고통스럽겠다. 나라면 힘들겠다. 이런 답을 얻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후배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라는 걸 공부해보자. 그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마음이 뭐니? 그랬더니 이제 그 인경 스님이라는 분이 있다. 그분을 찾아가서 한번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얼떨결에 그 인경 스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인경 스님이 계신 학교로 입학을 해서 제가 이제 학위 공부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마음이 뭐고, 그 현대인들에게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걸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제가 그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인경 스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음이 뭐고? 이렇게. 근데 그 답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고, 또 그거를 내 거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거기서 배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연인 관계에서도 자기가 내 마음 알아?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자녀들이 엄마는 내 마음 몰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단어적 의미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 또한 그랬어요. 마음이 뭔지, 마음이 마음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 도대체 마음이 뭡니까? 라고 그 정의를 물으면 다들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답하는 분들 중에 마음 감정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마음은 생각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인경 스님으로부터 이제 그 공부하면서 정리한 마음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 감정, 요게 이제 첫 번째 시작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정이 올라오게 된 어떤 배경, 그 어떤 촉발제가 있는데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그다음에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는 데는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은데 되지 않았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는 세 개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감정, 그 다음에 연결된 생각, 그 다음에 연결된 갈망. 그래서 제가 테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테드는 T는 think, 그 다음에 E는 emotion, D는 desire 해가지고 그렇게 세 개를 정리하는 게 이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마음을 그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음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구성돼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차림할 때는
먼저 감정을 탐색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떻지? 내가 막 화가 나. 그러면 그 다음으로 탐색해야 될 게 너 뭐 때문에 화가 났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친구가 약속을 사전 예고도 없이 펑크를 냈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나.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될 게 뭐예요?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 내가 혼자 화낼 게 아니라 친구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야지. 이게 내 마음 세 가지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래서 마음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 마음 탐색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표현할 때는 이제 생각부터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친구야, 네가 사전 예고도 없이 약속을 펑크 내다니 내가 너무 화가 나. 다음부터는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세 가지 테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실 때 마음 작동 모델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혹시 그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지만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작동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인경 스님한테 이제 전수를 받은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과학적으로 막 또 입증하는 데 있어서 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음 작동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테드 마음 세 가지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자극이 있어요. 자극. 아까 저한테 온 자극은 뭐예요? 친구가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게 자극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자극이 오면 내 안에 심층 종자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심층 종자냐면, 예전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극이 딱 오면 그 마음속에 그 심층 종자랑 얘가 딱 만나요. 그래서 훅 올라오는 게 감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뭐 때문에 화가 났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 프로세싱을 하지 않으면 그냥 화를 내는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작동 모델은 뭐냐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태도를 분명히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을 알아차림하지 않으면 굉장히 하수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게 순간순간 정말 찰나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awareness라는 그 단어가 나온 건데, 내가 화가 난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화가 났는지도 몰라. 또는 화가 나도 참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작동 모델이 프로세싱이 돼야 되는데 프로세스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삐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삐침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참거나 누르거나 하면 아까 그 심층 종자에 얘가 계속 축적돼요. 그러면 그런 사건만 계속 가져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참다가 이렇게 팍 터지는 게 그때 마음 작동 모델에 의거해서 내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프로세싱하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음의 병으로 가기도 하고, 내가 굉장히 치닫는 감정 폭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작동 모델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자극이 왔어. 그러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어떤 거지? 요걸 알아차림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태도로 내 마음을 점검한 다음에, 점검하는 사이에 내 마음이 수그러져요. 여러분들이 마음 작동 모델을 잘 이해를 하면 감정에 휘달리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평정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작동 모델, 자극이 오면 내 마음에서 테드가 일어나고, 그 테드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살피고 알아차림하고 할 때마다 이제 행동이 달라진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과
실제 제 감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그쵸. 때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과 실제로 그 알아차린 감정이 다르다는 거는 내 감정을 알아차림하는 활동을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려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포커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떠다니는 감정이 아니라 진짜 이 감정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내가 막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불안함을 내가 알아야 돼. 아, 내가 불안하구나. 요걸 알아차림해야, 아, 뭐 때문에 불안하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얘를 프로세싱 해야 불안이 살짝 안정화가 되면서 내가 불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불안한지 이렇게 뭐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하면 그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막 괜히 화를 낸다거나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학생이 이제 자녀가 나한테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되게 황당하잖아요. 아니, 제가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왜 화를 낼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시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근데 막 엄마나 아빠나 뭐 이렇게 학교에서 어떤 압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압박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불안한데, 이 불안함을 자기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안을 계속 축적해 놨다가 나중에 누군가 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테드를 프로세싱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 행동을 한다고요. 돌발 행동을 해요. 막 화를 확 내거나 막 불안해가지고 막 정말 입을 뒤집어 쓰거나. 그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려면 계속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 코칭하는 고객들한테도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처음에 안 돼요. 물어봐요. 지금 상무님, 기분이 어떠세요? 감정이 어떠세요? 그러면, 감정이요? 기분이요? 그게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나한테 포커싱해서 내 몸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찰나의 순간을 감정을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here and now, now and here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요, 지금 현재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순간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안 돼요? 우리는 현재를 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막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을 인해서 막 생각에 빠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열망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정작 지금 현재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감정을 알아차림하고 표현하는 거에 언매치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잡고 여러분들이 탐색하고 느끼고 알아차림하는 그 활동을 하셔야, 이게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일주일간 했더니 막 10개의 감정이 나왔어. 그럼 10개의 감정을 이렇게 테드 방식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내 마음이 굉장히 여백이 생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정리정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의 답은, 수시로 나한테 포커싱해서 지금 현재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알아차림하는 그 연습을 꼭 하셔라. 그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마음 코칭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기는 해요. 이 마음 코칭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즈니스 전문 코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 코칭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마음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코칭은 빙을 다루는 리더십이에요. 그 사람, 존재를 다루는 리더십인데, 그 존재나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연결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하고 코칭하고 연결해서 리더십 코칭이든 아니면 일반 라이프 코칭이든 마음을 코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이 마음 코칭을 제가 런칭을 했고, 실제로 마음 코칭은 굉장히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코칭은 정의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자각하고 어떤 행동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성찰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묻죠. 그래서 마음 코칭의 아주 기초는 3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지금 당신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니면 느껴지는 그 감정, 필링은 어떤 게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물음에 답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굉장히 조급하다는 거네요. 이렇게 경청을 해주고, 그 조급함은 어떤 생각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전혀 연결점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급해하는 그 원인을 이 사람이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조급함이 올라오셨군요 라고 해서 다시 공감해주고 나서 그러면 지금 원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조급한 감정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분이 자기도 이제 막 이렇게 질문이 오니까, 여러분들 질문은 굉장히 좋은 물음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면 나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진실을 얘기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잠시 뭐 일을 놓고 잠시 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무 보고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완성도가 떨어져서 제가 조급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마음을 제가 딱 그 정리하게 해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랑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진짜 리얼 주제가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음이 힘드신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그 질문으로 그 고객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니? 내가 정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랬네요. 내가 이걸 원했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본인들도 놀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을 기반으로 코칭을 해서 그분이 일단 마음에 여백이 생기고 마음을 충분하게 알아차림할 수 있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게 뭐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런 자발적 동기점도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 코칭은 마음을 기반으로 코칭을 하는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정심과 마음의 관계는 뭘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마음을 본인이 이렇게 그 탐색하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도대체 내가 마음을 이렇게 챙겨보려고 하지만 뭔가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마음은 나의 뇌작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 심층 그 종자에 있는 그 심층의 종자와 접촉이 돼서 기억에 있는 어떤 게 올라와서 이 감정의 뇌가 작동을 해서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하려면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내가 평안한 상태가, 그러니까 마음이 평정해야 돼요. 평정. 근데 평정할 수 없잖아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평정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평정한 마음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호흡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예, 호흡이 많은 분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호흡이 많은 분들은 굉장히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나를 알아차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스쳐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내가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내가 알아차림하려면 일단 평정심을 위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호흡이 보통 그 성인 평균 호흡수는 16회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 그래서 평정심을 올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몇 번의 호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생명유지형 16회, 이거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기업에서 뭐 리더십 강의하거나 1대1 코칭하거나 할 때 반드시 제가 이걸 체크하는데, 대부분 20회에서 25회, 어떤 분은 30회가 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어떠냐? 일단 얼굴이 시커매. 얼굴이 시커멓고, 그리고 빨라. 눈동자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방전된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분들한테. 혹시 수면의 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또 호흡은 우리가 생명유지 활동인데 그 호흡의 메커니즘을 아시죠?
호흡은 일단 공기를 최대한 들이마셔서 폐에 신선한 공기를 많이 넣어야 돼.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가 혈류를 타고 가서 우리 에너지를 이제 생성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호흡수가 많으면 일단 들어가는 호흡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생명활동을 하면 노폐물이 폐에 쌓이잖아요. 그럼 이제 날숨으로 걔를 최대한 끌어내야 돼. 근데 호흡수가 20회, 30회 되면 어떻게 돼요? 깔딱 호흡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공기 적고 나오는 공기 적어요. 그럼 어때요? 폐에는 신선하지 않은 공기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중에 심호흡하는 방법 이거 녹음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일단 호흡수가 몇 번인지 체크해 보시고 하여튼 10회 넘어가는 것보다는 10회 언더로 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심호흡법을 좀 하셔라. 그러니까 깊게 들이마셔서 아랫배 빵빵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나를 살짝 살피고 그 다음에 최대한 길고 가늘게 폐 안에 안 좋은 공기를 쭉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흡을 관장하는 건 이제 뇌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시면 안 돼. 들이마셔야겠다, 내보내야겠다 그러면 이게 좌뇌 활동에 의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내 코로 공기가 들어오는구나. 아, 머물러 있구나.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관여하지 않고 관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길게 깊게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길고 가늘게 공기를 내보내고 하면서 심호흡법으로 평정심을 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실제 호흡수하고 심호흡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심호흡을 하면 20번을 했던 30번을 했던 대부분 다 한 3회에서 5회로 줄어요. 근데 왜 그래요? 아까 20회, 30회는 환경에 그냥 내팽겨쳐진 나예요. 그래서 나를 알아차림하거나 뭐 나의 어떤 호흡을 내가 살피거나 그러지 않고 환경에 맡겨진 나의 상태인데 심호흡은 뭐예요? 내가 다른 생각이나 감정에 휘달리지 않고 온전하게 호흡이 들어가고 머물고 나가는 거를 관찰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뇌관에 집중을 해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하는 만큼 호흡수도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아진 그 호흡수를 여러분들이 매니지먼트를 하셔가지고 심호흡으로 해서 1분에 한 3회에서 한 8회, 10회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줄여놓으셔도 굉장히 평안하고요. 얼굴도 맑아져요. 예, 얼굴 왜? 폐 안에 노폐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력도 강화되고 그다음에 수면의 질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정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데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올리고 심호흡법을 정말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실제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마음 코칭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일단 심호흡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뭔가 반복 구매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코칭 피드백 받고 했을 때 거의 100% 나오는 게, 코치님으로부터 심호흡을 배워서 어떠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심호흡하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시고 한 3, 4시 정도 소화됐을 때 굉장히 피곤이 몰려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 심호흡을 하실 걸 추천드리고, 침대에 누워서 주무실 때도 막 생각을 하고 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자면 좌뇌가 활성화가 되면 숙면을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도 심호흡법을 하시면 좋겠다. 아까 그 링크에서 보여드린 그 호흡법을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굉장히 평안해지고 숙면도 취할 수 있고 뭔지 모르지만 여백과 여유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3번 심호흡을 하는 그 정성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요거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심호흡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습관화해도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궤적에 많은 이 감정들이 다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그 감정, 어떤 감정이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거는 여러분들 존재가 보내는 신호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딱 알아차림하고 어떤 생각 때문에 이게 왔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태도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나의 주장성도 높아져요.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정을 표출하면 하수예요. 감정을 표출한다는 건 뭐예요? 화가 난다고 화를 확 내면 얼마나 하수입니까? 근데 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화가 났는데 화가 나지 않은 척 웃잖아요? 그럼 뇌는 더 짜증나요. 중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화났다고 말하려면 평정, 일단 호흡으로 평정심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마음을 딱 탐색을 해서 그 순서대로 당신의 이러이러한 행동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 다운, 그 다음에 나다운, 그리고 내 마음을 진짜 온전하게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마음 코칭이 실제 적용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코칭을 하다가 본인이 우울증 약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은 결국에는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여쭤봤어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배경으로 드셨는지 했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는 코칭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코칭에서는 이 심리 분야가 나오면 전문가를 소개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코칭도 하지만 이 명상 심리도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마음 코칭을 좀 해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뭔지도 모르고 코치가 얘기하니까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주된 감정은 어떤 거냐 그랬더니 막 화가 난다. 뭐 때문에 화가 났냐, 뭐 어쩌고. 이제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럼 이제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계속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3회기 동안 이것만 했어요. 3회기라는 거는 코칭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거든요. 계속 이것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에 있는 5만 가지 그런 감정이 다 나왔는데 그 감정마다 사건을 연결하고 내가 원했던 거를 이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희한하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코칭이 끝났고 제가 이분이 지금 너무 안쓰러워서 계속 차를 타거나 혼자 산보를 하거나 이럴 때 태도화법으로 본인하고 자문자답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임아,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너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걸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 왕복 80분이에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이걸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년간 자기가 묵혀놨던 감정이 너무너무 많은데 코칭으로 다 풀지 못하고 그걸 다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연락 왔어요. 이분이 우울증 약을 드신 거는 운전대를 잡으면 이게 막 떨려서 못 들어요. 근데 코치님, 우울증 약을 제가 끊었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 약을 끊었다는 건 뭐 또 굉장히 제가 의료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분은 그걸 계속 먹다가 자기가 이걸 하다 보니까 불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운전을 하게 됐고, 그래서 본인이 그 약을 먹지 않고도 내 마음을 계속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저랑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옛날 같았으면 이제 막 약을 드셨을 건데 이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심해지면 분명히 약물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내 마음을 살피고 하면서 그런 하여튼 본인의 마음에 굉장히 축적되어 있는 부정적 감정을 다 소거시킨 사례가 있죠. 그런 게 있고, 또 한 사례는, 이거 재미난 사례인데, 제가 이제 모 그룹에 고위 임원을 만나기로 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오늘 미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책기가 올라와서 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봤더니 얼굴이 새카매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제가 약간 오지랖이에요. 그래서 전무님 죄송한데 제가 한번 이렇게 손을 만져봐도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지압을 살짝 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뚫리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호흡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한번 쟀거든요. 25회 하더라고요. 25회.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먼 건 뭐예요? 내 안에 굉장히 노폐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회를 하니까 이분의 솔루션은 뭐예요? 심호흡법을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쓰러지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호흡법을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제가 호흡을 7분을 시켰어요. 이제 25회인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심호흡법을 알려드리고 아까 여러분들 링크 거기에서 제가 하는 대로 알려드리고 했더니 1분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로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거짓말 같지만 진짜로 이분이 얼굴이 맑아지면서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분이 그 책기도 해소가 됐고 이분은 자기가 이 코로 공기를 못 넘긴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뚫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회의를 1시간 반 동안 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회의를 하고 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 코칭은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얼굴빛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지,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막 중요한 어떤 처방도 있을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행동들을 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